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의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통합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연대 이재호 집행위원장 또 시사평론가 김갑수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수통합 하나 여쭤보고요. 예. 위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 탄핵의 강 등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통합 작업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예. 받아들인 걸로 보고 통합 작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희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 회의에서 네, 보수당이 제안한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늘려서 6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네,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고 그걸 보수당이 받아들여고 거기서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네.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시작은 될 겁니다. 핵심이 이제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뭐 새 집을 짓고 또 혁신 보수 추구하고 예, 예. 그것보다 이제 탄핵의 강인데 관심은 어떻게 건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탄핵을 추진 주도했던 새로운 보수당 의원님들의 과오를 묻지 않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그 대표자 연석 회의에서 탄핵이 총선 승리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용어를 고쳤죠. 네, 예. 탄핵이 총선 승리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 묻지 말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탄핵에 네. 대해서 지금 거론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네. 우리끼리 공연히 네. 싸워서 하는 거지. 그 선거에 지금 탄핵이 무슨 실익이 있나요? 네, 그건 넘어가자는 그래서 이야기죠. 예. 선거를 위해서 탄핵의 강을 걷는다는 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묻지 말고 가자로 된 그래, 겁니까? 탄핵의 강을 걷는다 이 말은 그 뭐 공연히 수사적으로 이렇게 네, 네. 소설 제목 비슷하게 써놔서 그런데 네. 그게 언론이 다- 붙인 말입니다. 예, 네. 그 탄핵 강을 건너자 말이 탄핵을 더 이상 논하지 말자 이 말 네. 아닙니까? 또 탄핵이 선거에 방해가 돼서 안 된다 이 말 네. 아닙니까? 그걸 뭐 문장을 문학적으로 써서 그런데 네. 그건 사실 그 용어 자체는 큰 과거로 의미가 하고 없죠. 가자. 예. 네, 그렇게 두 당이 합의된 걸로 오늘부터는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지난 9일 날 저희 제야 시민사회단체 네. 대표자와 정당 대표자 연석 회의 때 그건 이미 합의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두가 모이는 거야 어렵겠지만 일단 함께 당을 하던 사람들의 네. 재결합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 이득의 문제니까. 네. 이 선거 앞두고 이합 집산은 언제나 봐왔던 모습이니까 매우 익숙한 건데 네.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볼 두 가지가 하나는 각 대표들이 언론 향해서 몇 대 원칙, 3대 원칙 이런 공개 발언 시작하면 이거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막후에서 그야말로 네. 딜을 하는 건데 이게 발언이 나오다 보면 점점 거칠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확실한 구심점이 안 보여요. 각 정당 간 통합일 때는 대개 과거 용어로 하면 보스 같은 존재가 네. 상당한 정도 거중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각자 발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험할 텐데 그러나 뭐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물만 지켜본다 하더라도 네. 힘을 합치지 않는 한 도저히 지역에서 못 이긴다는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겉에 내세우는 박근혜를 앞둔 무엇 이런 거 다 명분은 그냥 겉에 있는 거고 네. 이면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한 덩어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겠죠. 될 것 같다. 많이 합쳐집니다. 예컨대 국민의당이 쪼개져 나간 것도
호남이라는 응집된 표를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거고 쪼개지는 것도 네. 배경이 있는 거고 합쳐지는 것도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열혈 지지 세력이라는 덩어리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가늠자가 있는 거니까 합쳐지는 것 외에는 생존할 도리가 우리 없으니까요. 공화당까지 합쳐질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공화당 경우는 이제 보수 세력에게는 짐이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 한국의 유권자들이 극자 붙은 세력들은 원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통합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공화당의 이 주력 인사들이 갑자기 있다고 그러면 다 네. 있다고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죠. 황교안 대표 옆에 전광훈 목사 있고 그 옆에 조원진 대표 의원 앉아 있고요. 있고 그러면 네. 선거가 될까? 예. 네. 그 우리 고화당 사람들은 선거에 그대로 나가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어디 뭐 한석이라도 못 건질 테니까 어떻게든지 통합 열차에 탈락 그러겠죠. 네. 탈라고 하는데 통합 그 내부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니까 통합해서 질라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비례 3% 이상 얻으면 5석이더군요. 네, 이제 선거법이 3% 바뀌어서.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게. 알겠습니다. 본회의 이야기하겠습니다. 6시쯤 열린다고 했는데 아직 뭐 막판, 흔히 여야가 지금 막판 협상을 또 한 번 더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정세균 총리 인준안 통과시켜야 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개 법안 중에 하나 형사소송법이죠. 통과시켜야 합니다. 통과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를 점칠 수는 없으나 네. 4+1이 해야만 되죠. 여전히 유효합니까? 해야만 되죠. 네. 그렇죠. 예컨대 공수처법이 통과돼요. 네. 이 과거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 굉장히 국민적 저항이나 야당 반대에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면 그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폭풍을 몰아와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의외로 조용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죠. 국민들이 그만큼 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구나 8개월 동안 슬로우 트랙으로 끌어왔고 할 만큼 토론을 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4+1이라는 수의 논리를 동원을 해도 어디서도 그건 반박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또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 국무총리 인준 경우도 네. 청문회 과정 동안에 이렇다 할 흠이 안 드러났으니 안 해주는 게 이상해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통과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 역시도 더 이상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기지 않을걸요. 지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수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라. 때가 무르익은 거죠. 4+1이 이른바 표결로 해서 지금 주요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서 그 에너지로 결국 끝까지 갈 것 같다. 네. 이번 회기는 거의 끝나가는 건데 네. 이 마지막 남은 한두 가지 이제 산 관문 같은데 지금 넘어가면 이제 총선 전국으로 바뀔 바로 겁니다. 넘어가는 네. 거죠. 오늘 내일 지나가면. 국회는 네.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것이 총리 인준하고 뭐 검경 수사권 그렇습니다. 핵심 네. 2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4+1에 너무 재미 들리면 안 되고 또 한국당도 뭐 필리버스터에 너무 재미 들리면 안 되고 네.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뭔가 여야가 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국회인데. 네. 지난번에 뭐 공소조법, 선거법, 예산안 이렇게 4+1로 통과시켰으니까 이번에 총리 인준안 검경수사권 이거는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야당이 특별한 문제점을 못 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검경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그렇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그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그러고 총리 인준안도 그러고 네. 야당이 국민들 앞에 우리가 왜 이걸 반대한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지금 야당이 못 잡지 않습니까? 단지 여야의 감정 문제인데 이런 거는 네. 여야가 좀 협의해 갖고 합의된 모습으로 통과하는 게 좋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저 여야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개혁 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납니다.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약법, 곧 위헌선거법과 위헌공수처법 두 개를 백지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 해달라는 조건은 뭐 근데 협의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건 뭐 야당이 하는 소리로 봐야지. 네. 저도 뭐 야당 원내대표 해봤습니다만은 뭐 통과시킨 법 사과하고 뭐 반성하고 다시 네. 물리고 이런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 야당 원내대표가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뜻을 속뜻을 알아야 되니까 네. 그걸 갖고 협상을 좀 해야지. 뭘 좀 내주고 협상을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자유한국당과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자유한국당 들어와서 마지막 패트 법안이라도 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세상에 이제 받아줄 게 있고 네. 저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이 뭐냐면 이제껏 국회에서 통과된 걸 다 백지로 물려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명분에서 누가 우월한 걸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재호 대표가 영상 나오기 전에 답변을 이미 말했어요.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네. 가령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거는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다 주지의 사실이 됐습니다만 이게 정부 구성할 때 재헌의회가 아주 한시적으로 세상에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주 잠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검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그런 일을. 이제는 모든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만 하면 네.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주장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이런 거죠. 야당이 요구가 지난번에 4+1로 그 세 가지 그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우리가 해서 그렇게 명분을 주고 그렇게 네. 좀 해주고 네. 그리고 협상을 하든지 해야지. 네. 저 뭐 지금 통과시킨 거 백지화라 하는 건 그거는 뭐 여당이 그 무너져도 안 될 이야기니까 그건 안 그건 되는 거고.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이 그건 말씀이시죠? 정치적 네. 수사고 그냥 네. 우리가 의회에서 여야 합의를 못하고 네. 어쨌든 4+1이라는 걸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사과한다. 요 정도는 해주고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네.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4월에 패트 법안 올려서 8달 동안 사실상 우리 정치가 거의 협상력을 상실하게 만든 그 법안들이 이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락됩니다. 그 8달 되돌아보시면서 결국은 여당과 4+1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좋은 공부였죠. 그러니까 사회 세력들이 너무너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안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해본 겁니다. 그야말로 8개월 동안을 떠들어서 네. 주장하고 논박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니 다수의 그러면서 원칙으로 뭔가 결론을 합의를 좀 내렸어요.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네. 합의가 내려진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 공수처 법안만 네.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무슨 게시타포 같은 거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이 일어야죠. 이젠 모두가 내용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긴 토론이 제 생각엔 낭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네. 다 통과가 되면 국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에 또 한 차례 선례를 우리가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많이 후퇴한 거죠.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해서 네.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는 많이 후퇴한 거고 네. 아마 여야가 서로가 반성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했었는데 여전히 논란입니다. 다시 영장 재집행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그래픽으로 저희가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네, 검찰과 청와대 간의 논쟁이 이렇습니다. 네,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건데, 네, 저 영장 수색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내라는 겁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핵심이 뭐냐면 청와대는 검찰이 가져온 영장을 봤더니 야 법원에서 영장 내준 거하고 다르게 이상한 목록들이 적혀 있더라. 이런 건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검찰은 아니 그 상세 목록은 청와대가 압수품이 너무 많다고 해서 따로 적어달라 해서 따로 적어준 거니까 당연히 법원 영장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청와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내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검찰 주장입니다. 예, 네. 그건 저는 청와대가 좀 궁색하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검찰이 목록이 많으니까 그 목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압축해 달라. 네. 그래갖고 그 목록 안에 있는 걸 검찰이 압축해갖고 몇 개 적어준 건데 그걸 갖고 원본하고 다르다 이렇게 트집 잡는다고 하는 거는 청와대가 옹졸하고 청와대가 뭐 크게 무슨 비밀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검찰이 달라는 거 다 내준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재호 대표도 청와대 가까이 계셔 보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우 가까이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와대 하지만 청와대가 뭐 하는 곳이죠? 정말 남북 간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데입니다.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를 사법기관이 건드릴 정도가 되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정농단쯤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한 국가 정권의 명운이 오가는 정도일 때 매우 조심스럽게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지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가령 이번에 압수수색하겠다는 거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모든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후보 조정 과정에서의 잡음이에요. 이미 선거는 일단락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당이나 어느 지역구나 보세요. 후보 조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는 데가 있나. 왜 그러냐. 어차피 후보는 한 명 되고 탈락자들은 불만 갖게 마련이니까. 네. 당내 일이지 검찰이 다룰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국의 최고 권부를 건드리기로 가면 네. 정말 국제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 줄 아느냐. 일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담화내기 상하면 전 국민, 전 일본이 다 알아요. 조국 갖고 이 사람들이 석 달을 가지고 논 거예요. 한국을 조롱하기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별로 가령 이 국가 수사기관이 그 네. 최고 권부를 손을 댈 때는요. 거의 정권이 퇴장할 때 정도의 중대 사안이면 이렇게 함부로 손 못 대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자잘한 법조문을 들이대서 청와대와 검찰이 지금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는요.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거는 네. 정치 논리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 청와대를 검찰이 건들 때는 뭔가 지금 그야말로 중요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법조문에 법 절차에 위반되는 건 일단 절차를 진행해 놓고 보는 게 검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을 뭐 나무랄 건 없는 거고 그러나 청와대가 당당하게 뭐 청와대가 이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잖아요. 현 정권이 검찰이니까 정권의 검찰이 청와대에 뭘 내달라 그러면 내주는 게 그게 청와대스럽죠. 근데 네. 지금 검찰을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위 사실을 공정하게 캔다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이 대통령 이하 이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을 생산해낸다. 네. 이런 견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부는 일관 조직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대통령 이하 한 덩어리의 단일체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 야당 쪽이죠. 그때 정부 기구의 일부가 야당 역할을 한다? 가령 감사원이 내부 감찰하는 것 같고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의 뭐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매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검사이기보다는 예비 국회의원들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워낙 과잉 권력을 주다 보니까 검사직을 끝까지 가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틈만 나면 네. 어디 공천 받아서 정치 한 자리 하겠다. 실제 숫자로 통계를 내보면요.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정계 요직에 오르거나 사회 세력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네. 거죠. 반론하셔야겠는데요. 예, 물론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권력이 청와대가 검찰을 자기네들이 하수인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무조건 청와대 말을 다 듣고 검찰은 무조건 청와대를 보호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검찰 어떻습니까? 적폐청산한다고 한쪽에서 야단 욕 엄청 먹고 지금 또 권력 수사한다고 또 욕 엄청 먹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 자기네들을 보호 안 해준다고 검찰을 나무라거나 검찰을 흔들지 말고 검찰은 원래 기본적으로 권력을 보호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권력들이 잘못된 권력이다 보니까 검찰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검찰 개혁 좋은데 검찰 개혁을 자기네들 권력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검찰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기사 보셨겠지만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검찰 수뇌부 인사로 물러나는 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예, 보냈다고 했어요. 네. 문자를 먼저 볼까요? 네, 중앙지검장이 저희가 문자를 재구성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주광덕 의원의 주장을 같이 들어볼까요? 네.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료 검사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라든지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네.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이분이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네. 법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국어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예, 이 문장이 네.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른바 모가지 쳐갖고 좌천돼서 시골로 쫓겨간 사람들이잖아요. 자리를 뺏긴 사람들이죠. 정확한 그러니까. 영전한 분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승진한 분도 있어서. 네. 어쨌든 자리에서 날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인데 위로의 글을 보낸다고 하면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건 약 올리는 거로 봐야죠. 그렇게 좋은 받아들일 수 있다. 좋은 네. 말씀과 사랑으로 뭐 그 문자 다시 사람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 사람이 뭐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해줬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광덕이 시작한 것 중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늘 관심을 주셨다. 이것도 약 올리는 소리지. 사실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뭘 늘 관심을 줬겠어요. 그리고 네. 더 이제 약 올리는 건 그죠.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제 영전돼서 갔거나 자리를 옮겼으니까 뭐 빅4에 들어갔으니까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네. 쫓겨간 사람들은 그럭저럭 쫓겨나가게 돼버린 거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물러난 검찰 수뇌부에 보낸 문자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예. 뭐 글이란 건 해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장을 읽으면서 네.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이제 자유인데 여기는 그걸 대신 옮긴 주광덕 의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요, 국민들의 대변자가 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변자라고 되라고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이번 일과 이번 일을 포함해서 그 전에도 쭉 보면 주광덕 의원은 고위 검사들의 대변자를 계속해온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연은 검찰 출신입니다. 예, 네. 아니 검사 출신인 거 아는데 검사 때와 또 다르게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변을 할 일이 따로 있지 그렇지 않아도 기세등등한 검사들의 입이 돼갖고 국회의원이 그것도 언론도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창구 노릇을 한다는 건 본인이 이건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엔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우 위원장 생각에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말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틀린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기분 나쁠 만한 문자를 왜 보냈느냐 이 아니, 말씀이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좀 예. 기분 나쁠 짧게. 만한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게 그거는 문제예요. 누가 해석하기 달라.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갖고 시비를 걸느냐 논란이 되는데 네.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얘기해버리면 그게 답이 없다는 아니, 얘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 토론거리가 돼요? 해석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는 김무생 말이 맞아요. 맞는데 내가 국어 선생 출신이잖아요. 지금 신임 저도 국문학- 그러잖아요. 국문학 학위가 네. 문학가시니까 신임 검사자이란 사람이 그만둔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로서는 용어 선택이 적절하지 네, 못했고 알겠습니다. 네. 그 내면에는 좀 우쭐한 게 좀 들어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알겠습니다. 수가 자,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왜 저 문자 징계할 예, 예. 수 있는 문자 찾아봐라고 보좌관한테 보낸 문자가 경제신문의 예. 사진에 이렇게 잡혀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청와대는 주말에 부인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징계 추진한 게 없다라고 부인했고 징계를 추진할 것 같습니까?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개 다 여쭤볼까요? 네, 이 역시 먼저 하시죠. 네. 예, 제가 의견이죠. 네. 징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게 대원칙 네. 문제인데 정부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말하기 좀 난감합니다만 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세간에 파다합니다. 이건 뭐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쪽은 아무 문제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는 표적 수사만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네. 국정농단보다 수사 인력은 10배 더 들였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은 국정농단보다 3배 더 이렇게 과잉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권한 행사가 됐는지를 상급자 내지는 법무부가 감찰을 안 하면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감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전에도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를 네. 법무부 장관이 이미 했어요. 그랬더니 감찰을 안 받겠다고 사표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직무 절차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하실 말씀 많을 텐데 영상 보고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13년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때 혼외자 문제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찰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그때 영상 보겠습니다. 2013년에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합니다. 네, 그러자 1시간 만에 최동욱 당시 총장이 물러나는데요.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는 자세로 일관한 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 있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 최동욱 전 총장 당시 총장의 사퇴를 두고 정권 눈밖에 나서 찍어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왜 궁금해하겠습니까? 바로 국가 최고 사정기관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분고분하지 않는 눈에 가시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기어코 내쫓았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찍어내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감찰 지시하신 이유가 있나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때도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은 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잘못된 일을 그때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걸 되풀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물론 징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징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최동욱 검찰총장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네.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뭐가 발전이 있지.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있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고 지금 이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좀 불쾌한 존재겠죠. 그렇다고 임기 있는데 몰아낼 수는 없고 네. 또 최동욱 총장 시절을 뒤로 비익해서 몰아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치졸한 방법이고 네. 난감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직무감찰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검찰에게 우리가 힘을 몰아준 게 가장 그게 강해진 게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많은 선거가 행정력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검찰이 중립을 취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본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큰 돈으로 권력하고 밀착해서 쓱싹쓱싹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도리검두수가 많은데 그러려면 검찰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져라 이 취지였지 검찰이 스스로 자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혹은 정치적 복선이 있는 행동을 하라고 권한을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식에 비춰서 판단을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양식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감찰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고 감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찰하면 윤석열 총장은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행보를 네. 보면 끝끝내 버팀으로 해서 지금 자신의 사회적 지분을 더 높이는 행위를 하겠죠.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온 사회 주목을 받는 행보를 그것도 반복적으로 조용해질 법하면 또 꺼내서 이래본 사례가 없거든요. 다시 네. 말해서 이 총장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총장에 있는 그 사람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거는 스스로가 아주 큰 힘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양새를 보일 때까지 그리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사건을 투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마무리는 안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나갈 네. 겁니다. 네.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뭐 정치적인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둘 이유도 없고 뭐 자기 쫓겨나갈 이유도 없고 나는 네. 자기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통합연대 이재호 집행위원장 또 김갑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